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는 우리 쪽에서 본다면 천궁시가 중국 쪽으로 갔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그 요순 시대에 요의 그 또 뭐 반란이 한번 있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중국에서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수를 먼저, 음에서 수가 나오는데 수를 먼저 놓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뒤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피타고라스도 잘못 이해를 해서 만물의 엽점이 수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음에서 수가 나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든다. 관은 피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러 개의 소리를 쌓아놓고 여러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여기에서 만물이 창조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짐새를 설명하려고 제가 했는데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무극에서 태극으로 가는 중간에 파장이 또 있거든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해서 뭐 환극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 내 천인이 만물의 본음을 나누어서 토는 황, 수는 청, 기는 백, 화는 흑을 각각의 궁을 만들어서 직책을 수호하고, 기와 화가 서로 어울려서 하늘에 찬기운이 없어진다. 기와 화. 근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중국에서 말하는 음양원 이런 거는 기가 먼저 안 나오는데, 우리 부도제는 기가 먼저, 제일 먼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제일 먼저 나왔다. 근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수와 토가 감응을 해서 땅에는 어긋남이 없었다. 어긋남이 없었다. 이는 음상이 위에 있고 언제나 비춰주고, 향상은 아래에 있어 덕기를 고르게 했다. 그렇게 짐새 이전에 윤료가 몇 번 부활을 하여 별들이 출현했다. 이는 우주의 생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마고가 명해서 내 천인과 내 천녀에게 각각 삼남 삼녀를 생산하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녀가 각각 6명씩을 낳았으니까 사륙 24가 되죠. 그러면 12상의 음양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익히 여러 가지에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사람의 시조가 각각 선문을 지키고, 자손은 형상을 나누어 관리하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로 밝힌다. 비로소 역수가 조절되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아가는, 우리 말에는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20년 때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12대문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12대문을 다 거치면 다 갔다는 얘기지, 다. 그 후천의 운이 다시 열리고 윤료가 다시 부활하며 실달대성의 기운이 상승, 물에서 땅이 생겼다. 물에서 땅이 올라온 거죠. 여러 차례 변해서 수역과 지계가 생겼고, 상하가 바뀌어 돌면서 역수가 생겼다. 그 상하가 바뀌어 돈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태극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 무극도 아니고 환극도 아니에요. 태극이에요. 태극 운동. 수와 토, 기와 화 서로 섞여서 빛이 밤과 낮 사계절이 구분되고 땅에 이제 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간단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하나 생기냐면 오미의 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변이라는 건 변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소시 중에 지소시가 지유를 마시려고, 지유는 땅에서 나는 음료를 말합니다. 유천을 찾아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5차례나 양보를 했다. 근데 결국 배가 고파서 어지러워 쓰러졌다. 그리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포도가 있었어요. 그 포도 열매를 먹고 맛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편하게 써놨지만 포도도 생명이거든요. 식물이라고 생명이 아닌 게 아니다 이거지. 그 전에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오로지 지유라는 것만 먹고 살았는데 포도라는 것을 먹었으니까 이미 다른 생명을 먹은 거죠. 다른 생명을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미를 알게 된 거예요. 먹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를, 물체를 먹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미라는 게 뭐 짠맛, 신맛, 단맛, 매운맛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이 포도를 먹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되었다. 결국 다른 생명을 범했다는 뜻이에요. 꼭 뭐 우리가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 어차피 포도도 생명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다. 이에 마고는 대노를 했고 실달성의 기운을 거두게 된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기에서 내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이 전부 이쪽의 사람들은 양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음신이 아니다 이거지. 근데 뭘 먹고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음신의 기운으로 변해버려서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고대성에 살 수가 없는 거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고 문제를 만들고 결국 그걸 저질른 지소씨는 도망을 가서 숨어버렸고, 그러고 나니 황궁시가 말을 하죠. 여러분의 미혹함이 혹함이 너무 심해져서 성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천성을 되찾게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는. 근데 이미 저질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깃털같이 가벼운 형태로만 살아왔던 그런 형태가 갑자기 뭐 돌덩어리 같은 무게가 되면, 쉽게 말해서 그런 데서 어떻게 하늘나라나 천궁이나 마고대성이나 마찬가지로 보니까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성을 나서게 되고 몸이 무거워진 사람들이라 이제는 그쪽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황궁시가 제일 어른이기 때문에 백무를 묶어서 책임을 추궁하고 마고에게 오미의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후회를 하고 복본, 여기서 복본이 나와요. 다시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 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이미 무거워진 몸이 다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쪽은. 그럼 쉽게 설명해서, 구름을 타고 다닐 때는 깃털같이 가벼워야 구름을 탈 건데, 깃털보다 무거워지면은 조금만 무거워지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황궁시가 성을 나서면서 천부를 나누어주면서 모두 데리고 성을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건 성을 나갔다고 했지만 제가 판단컨대는 성이 떠나간 거죠. 성 자체가. 자기들이 무거운 몸을 그대로 추락하는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천궁시는 동문으로 운해주,
이 중국 쪽이죠. 중국 대륙, 지금 우리 중국, 우리가 말하는 중국. 백소씨는 서문으로 월식주, 중동지방, 중건동 지방으로 갔고, 흑소씨는 남문으로 성생주로 갔고, 그건 인도 쪽을 말합니다. 황궁씨는 북문으로 북쪽으로 간다. 황궁씨는 자기가 제일 어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제일 험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구약성서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말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에게 천대를 받는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 야훼는 찬양 받으실 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흥하게 하시고 셈의 천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라. 이런 게 구약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포도를 먹고 취한 거는 같은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포도 먹고 한 거 똑같은 얘기인데 지소씨는 예찬을 했고 좋았다고, 노아는 아니라고 그렇게 했답니다.